네, 양육비 미지급의 실태와 방향을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육비 문제로 실제 현장과 법정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투했던 최희정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나라는 일단 양육비 문제를 민사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육비 문제를 개인의 채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개인의 채무, 그러니까 민사로 보는 게 맞습니까? 네, 금전을 지급하는 문제라 그래가지고 민사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민사 문제로 봐서 개인 간의 채권 채무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배드파사트 사건에서도 법원 판결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문제가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비의 채무 불이행은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 채무 불이행과 다른 특수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 판결문에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단순한 개인 간의 채권 채무라는 인식은 좀 바뀌어져야 되고 법원에 의해서 이미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같은 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금 채권이라든지 조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면은 그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런 공적인 성격, 채권의 공적인 성격이 양육비 문제의 집행과 이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이제 법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건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 학대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제가 아동 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제 계속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아동 학대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견을 강하게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 학대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대단한 행위를 해야지 학대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보시다시피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헌에 따르면은 이제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도 많은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고 올해도 좀 많은 법안들이 이제 발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나 적극적인 노력들이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어떤 문제가 좀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까요? 네,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양육하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법안에 계류되어 있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대신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그 미지급자한테 사후적으로 보상을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양육자들이 직접 일일이 그 주소도 찾아야 되고 재산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때 아이 발육에 필요한 그 시기에 바로바로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이제 형사처벌 규정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상태로도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법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올해 운전면허 정지 제도가 통과된 게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자격증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자격증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도 경험한 게 미국 변호사의 경우에는 미국 변호사 자격을 유지할 때 실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 하고 있는가 그런 체크를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기준이죠.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전문 자격증에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자신에게 확 와닿는 사안이 아니더라도 좀 국민적인 공감대라든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